자,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거듭제곱근이에요. 거듭제곱근은 우리가 거듭제곱은 a를 n번 곱한다 해서 a의 n승 요렇게 쓴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, 그죠? 거듭제곱근은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a의 n승을 한 게 b라고 칩시다. 그럼 이제 거꾸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n제곱해서 b가 되게 하는 수는 뭐겠니?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요? A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지, 그죠? A가 n승이 되면 이제 B가 된다.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, 이제 문제는 뭐냐면 n승을 했을 때 B가 되게끔 하는 A가 하나만 존재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. 이 부분이 거듭 제곱근에서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. 이 부분만 해결할 줄 알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, 절대. 어,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해봅시다. x의 n승은 a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a의 거듭 제곱근에 대한 표현이에요. 됐죠? 그러니까 뭐를 n번 곱해야지 a가 되겠느냐, 그쵸? 이걸 물어보는 거지. 그래서 뭐 a의 n 제곱근이죠. 정확히 표현하면, 그쵸? 어 그러면은 얘가 떻게 나눠지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x 제곱은 4가 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숫자가 존재를 할 수 있을 거고 x 3승이 8이 되게 하는 수가 존재할 수 있을 거야, 그치?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돼요, 그쵸?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3만 돼, 마이너스 3은 안 되죠, 그치?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견해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거듭 제곱근에 있는 요 지수 부분에 있는 수가 요 수가 짝수면 이게 두 개의 근이 나올 수 있고 홀수면 이제 마이너스 쪽이 안 되면서 물론 이제 x 3승은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가 뭐냐 하면 이제 마이너스만 나오겠죠. 그러니까 이쪽 부호에 맞는 딱 하나의 숫자만 나온다는 거지, 홀수 쪽에서는. 그렇죠? 이게 제일 큰 이슈예요, 사실. 여기에서 말하는. 됐죠? 그래서 이제 얘를 보통 표로 정리를 하는데 표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n이 짝수일 때, 이제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나뉘고, 보통은 이제 a보다 큰이 아니라 이제 0보다 큰 숫자를 다룰 때에 대해서만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,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. 이렇게 a의 n제곱근, 그쵸?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나오고, n이 홀수일 경우에는 그냥 n제곱근 a 하나만 나오더라, 그렇죠? 그리고 나머지 요 a가 0일 때나 혹은 a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요 부분이랑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. 여기는 그냥 0이고, 그렇죠? 0에 대해서 뭐 2제곱근을 하든 세제곱근을 하든 뭐 똑같죠, 그죠? 0이죠. 0보다 작은 숫자에 대한 짝수 제곱근은 없어요.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숫자를 짝수번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얘는 없어요. 없고 얘는 그대로 존재합니다. 이런 케이스죠,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. 오케이? 그쵸? 마이너스 8을 그냥 갖다 넣은 거 아니야, 이렇게. 그렇죠? 이래서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. 3 뭐야? 2죠? 그치?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
있다는 겁니다. 됐죠? 이 부분 중요해요. 이제 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두 개냐 한 개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.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뭐 들어서 이해가 되니까 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돼서 나타내졌을 때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. 막 이렇게 비슷한 거 외웠던 것 같은데 뭐 두 개, 한 개, 뭐 이런 게 있었나? 뭐 세 개짜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헷갈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 부분을 좀 외워두고 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이 부분. 사실 여긴 다 상식적인 거고 여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.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있는데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가져왔어요. 이 같은 경우에는 뭐 n제곱근 a에 다시 n제곱을 하면 a가 되더라. 그쵸?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죠. 그 다음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했을 때 같이 한 방을 쓸 수 있더라. 그죠? 공유할 수 있더라.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좀 해야겠네. 자, n제곱근 a 같은 경우에는요,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a의 n분의 1승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. 오케이? 즉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제곱근 표현 있죠. 이런 이제 루트 2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승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얘를 이제 위로 올려서 지수화 시켜버리면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공식들을 증명할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. 어떻게 하냐면 이 같은 경우에 a의 n분의 1승이죠. m승을 바깥에 씌우면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m승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럼 a의 n분의 m승이죠.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a의 m승에 n분의 1승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얘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더라 이런 겁니다. 그쵸? m승이 바깥에 있어도 그냥 들어올 수 있더라.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. 물론 이제 뒤에서 지수 법칙을 다시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뭐 이제 상식적이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이렇게 뭐 증명하는 과정이야 사실 뭐 일일이 다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를 알고 있어서 뭐 그냥 잠깐 떠오르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이 공식이 전혀 기억이 안 나서 얘를 통해서 떠올리려고 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. 수능은 뭐다? 수능은 시간 싸움이에요. 시간 싸움. 시간을 단축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창의력? 개나 주나 그래 진짜. 그런 거는 뭐 정말 논술이에요. 논술 같은 걸로 평가를 해야 돼. 수능은 100% 시간 싸움이에요. 창의력 따위 보지 않습니다. 됐죠? 뭐 30분 문제 어려운 문제는 좀 창의력을 보지 않을까요? No. 아니에요. 제 생각은 다릅니다. 그냥 어려워 보이니까 창의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뭐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는 절대 없어요. 일단 수능의 취지가 그렇습니다. 모든 사람이 다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내기 때문에 막 엄청난 창의력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건 절대 없어요.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됐죠? 뭐 하다 이 얘기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우라는 얘기죠. 암기하시라는 얘기고요. 그다음 마찬가지로 뭐 2번이랑 마찬가지죠. 사실 4번 얘기는 같은 방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. 5번도 이제 지수 법칙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얘가 이제 a의 n분의 1승이고 n분의 1승이 바깥으로 오죠.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?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지. 그렇죠? 맞는 얘기고 얘를 n분의 1은 바깥으로 꺼내고 n분의 1을 안으로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. 그렇죠?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. 오케이?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이 안에 두 개를 서로 바꿀 수 있더라.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암기를 해야지.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더라라는 이 과정 자체를 통째로 다 외워서
이 공식을 떠올릴 때마다 얘네들을 데리고 다니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문제풀이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. 오케이? 알겠습니까? 됐죠? 얘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. A에 NP분의 MP 하면 P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남고, 얘 정리해서 다시 제곱근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. 그쵸? 이렇게 해서 공식들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. 그렇죠? 성질들. 거듭제곱근은 여기까지 하죠.